늘 얘기하지만 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또 썩은 개고기를 팔려고 하고 있냐. 지금 또 뭐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건드리면 자기 모순 빠질 거다. 그러면서 뭐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비평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씨가 많은 시민들한테 이미 마삼중으로 익숙하죠. 아직 지금도 배지를 달고 있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옛날부터 하도 언론에서 뽐뿌질 해가지고 띄워주니까 이준석을 의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여태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배지가 없었고 이제는 배지를 달았는데도 여전히 그때 예전과 별반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비평가 뭐 그리고 유튜버 그리고 뭐 언론인, 정치인 각각의 역할이 다르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자기 그 명태균 게이트로 본인도 지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자꾸 다른 쪽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는 게 이 상황의 그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뉴스토마토에서 단호하게 이준석 씨의 만행을 꾸준히 지적하고, 당장 그 오늘 오전에 국장석에서라고 하면서 이준석은 떳떳한가? 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쭉 이제 읽어보시면 좋은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 명태균 게이트로 난리가 났다. 근데 특히 뉴스토마토는 어디에 집중하냐? 여론조사에 집중을 하는 거고, 더 거대한 불법들이 지금 막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 근데 특히 이 결단의 연장선에서 뉴스토마토는 누구를 주목하냐? 바로 이준석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준석과 너무나도 가까웠던 모 인사는 이준석이 주범이라고 단언을 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특히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대부분 손절치려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물론 그게 가능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대놓고 명태균의 변호사를 자처한 거 아니냐, 막 태균소에 지금 앞장서가지고 대놓고 또 사람들 눈과 귀를 막 이렇게 흐트러뜨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차원에서 뉴스토마토는 저 이준석의 만행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소위 맞삼중이 어떤 장난질을 치는지를 계속해서 전하겠다. 특히 그 막 선의의 조언 타령한 것도 애초부터 말도 안 된다는 비판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두고 막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거는 선의의 조언이라고 김건희 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다. 뭐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한 거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계속 안간힘을 쓰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시선을 다른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고 자꾸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서 저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준석 씨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프단 거예요. 왜냐? 명태균을 자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 그 뭐 코 파고 삽하고 요 사진이 막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부터 뭔가 단단히 잡힌 것처럼 지금 막 명태균 씨에 대해서 꼬박꼬박 사장님 거리면서 넙죽 엎드리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의 그 오락가락 그 행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무슨 정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다. 명태균 여론조사의 진실은 뭐냐? 참고로 명태균 씨도 지금 여기저기다가 그 언프를 하다가 지금 자기의 발목을 잡을 만한 얘기들이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이런 차원에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본격 시작이고, 그 중요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이고, 한때 보수의 희망이네 뭐네 막 언론에서도 열심히 띄워줬지만 지금 이제 저 사람은 괴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집국장의 글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 하고 이 댓글을 좀 보는데요. 보시다시피 막 낄낄대는 크크크크 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좌표가 찍혔구나 싶어서 아니나 다를까 이럴 때는 바로 찾아보면 되는 곳이 있죠. 바로 팬코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6시 10분에 뉴스토마토를 막 계속 가짜라고 저렇게 막 헛소리 한다고 공격은 그렇게 하면서 6시 10분에 칼같이 팬코에 글을 올립니다. 칼럼이 떴는데 크크 하면서 글이 올라오는데 댓글 반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저러나 싶다. 그러면서 막 뉴스토마토 별것도 없는데 또 우리 준석이 형을 건드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뉴스토마토에서 정작 뭐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허세 부리고 막 당당한 척을 하니까 그거 믿고 지금 같이 따라가는 건데요. 글쎄요, 지금 이게 이준석 씨가 요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과거에 내뱉었던 말들이 지금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펜코는 뭣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펜코 유저들만 속이면 어떻게든 된다라고 믿고 있는 이준석 씨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 뉴스 토마토를 계속 저렇게 조롱하는 글들이 막 올라왔는데, 여기에 딸린 이런 뭐 나름의 그 변호와 여기에 막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애써 정신승리하는 그 팬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뉴스토마토에 직접 저 남겨진 링크에 따라가서 막 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이준석 씨도 열심히 저 소위 펜코 준천지라고도 불리는 그 사람들한테 소위 좌표를 저런 식으로 찍는 편이죠. 뉴스토마토를 거론하면서 자기는 어지간한 이슈에 공개 발언을 한다. 근데 이 자체도 웃긴 거예요. 아니 그 공개 발언을 한다면서 왜 정작 중요한 문제, 저도 그렇고 뭐 신인규 변호사도 그렇고 사장 남천동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거야 뭐 그래 뭐 민주진영의 뭐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뭐 신인규 변호사는 사실 그 민주진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것도 못 본 척한다 치더라도 나경원 씨까지도 등판을 해서 공개 질문하는데 그런 거는 또 악착같이 못 본 척하면서 꼭 저렇게 나는 어지간한 이슈에 공개 발언한다, 저렇게 또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21년 5월 15일 관련한 질문은 어지간한 이슈가 아니 어지간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갈 구석을 만드는 건데, 이미 그 파해법이 다 만천하에 알려졌죠. 그러면서 뉴스토마토를 그럼 왜 저렇게 저격을 했냐, 바로 요 인터뷰 때문인데요. 김종인 씨가 한마디로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면서 홍준표 복당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 이준석의 명태균의 영향력이 간 거다. 그래서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거고, 나한텐 그런 얘기 안 했다. 나 김종인은 몰랐고 그 이준석한테 그 영향력 행사해서 다들 지들 멋대로 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씨가 저렇게 발끈하면서 차마 또 김종인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못하고 뉴스토마토를 저렇게 공개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펜코 막 신나가지고 야 뉴스토마토 아무것도 없네, 이런 식으로 어제 오늘 특히 뭐 최근에 계속 정신승리하는 건데,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도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뭐냐, 김종인 씨의 인터뷰를 한 건데, 인터뷰는 주장 아닙니까? 저도 그 특히 지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와가지고 여기저기 정말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거론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반론을 싣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인터뷰는 그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대로 싣는다는 건데,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준석 씨가 지금 나락으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막 뺏고 있다 이러면서, 두 번째 이준석은 정말 21년 5월 9일에 처음 명태균과 연락했냐, 거짓말하면 벌 받아야 된다, 조만간 해명할 일이 있을 거다, 지금 뭔가를 이제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데, 팬코 유저들 입장에선 전혀 이제 그런 게 안 보이죠. 우리 준석이 형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실드를 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뉴스토마토의 추가 보도도 지금 예정된 상황인데다가 최근에 그 명태균 연루 27명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름이 이제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그렇게 27명의 정치권 인사 명단이 공개가 됐고, 여기에 뭐 민주당, 정의당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고는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속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뭐 이 본질은 어쨌든 지금 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결국 지금 집권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막 흐트려뜨려서 민주당도 똑같다, 니네도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속셈에 절대 넘어갈 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어제 그 박은정 의원이 150회 그 공표용 여론조사 통계를 저렇게 공개했는데, 여기서도 당대표 선거에 이준석 7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거는 실제로 그냥 명태균 관련한 그 공표 결과가 저렇다, 1등한 결과만 저렇게 정리한 거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 윤상현이 힘을 합쳐서 전략공천 지역을 만들었다. 이게 또 어제 단독 보도로 나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또 이준석 씨의 거짓말이 드러나서 굉장히 중요한 보도로 볼 수 있는데요. 의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내가 준석이한테 사정해가지고 겨우 받았다, 요런 얘기를 이제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와의 통화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준석이 김영선의 전략공천을 대가로 민주당 김지수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공표용이든 비공표용이든 갖고 와라, 요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
일단 이준석 씨가 다급해지면 저렇게 혓바닥이 길어지죠. 저런 식으로 막 코미디 얘기를 합니다. 안 웃겨요. 지금 이준석 씨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막 다급해 보이고 어떻게든 이 시선을 딴 데로 분산시키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데 혼자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지금 이 전략공천 이거 뭐가 문제인데, 이거는 원래 공관이랑 최고위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저렇게 얼핏 들었을 때 사람들이 넘어갈 법한, 펨코 유저들이 넘어갈 법한 비유를 갖고 오죠. 파일럿이 비행기 착륙시켰으니까 문제다, 요런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면서 슬쩍 저렇게 물을 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야 맞네, 파일럿이 비행기 착륙시켰는데 이게 문제야? 요런 식으로 마치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저렇게 글을 쓰면서 뭐 명태균 사장이란 얘기를 또 꼬박꼬박 붙여주고요. 강혜경 씨의 전원인데 결국엔 그거는 명태균 사장님의 얘기를 들은 사람의 말 아니냐, 요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저렇게 막 그 코미디 타령하면서 글을 쓰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그 사람들의 댓글 반응들을 보면은 굉장히 요것도 맛집인데요. 한마디로 형 이거 제대로 응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참고로 요 글을 남긴 사람은 이준석 씨를 응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천 시점에 김영선 전략공천에 대해서 왜 명태균하고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뭐 김영선을 전략공천 할 수 있지. 근데 왜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소통하냐. 지금 여태까지 계속해서 심플하게 우리가 질문했던 게 뭡니까? 이준석과 명태균의 관계,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얽힌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대답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자꾸 딴 데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발목을 잡히게 생긴 거다. 특히 창원은 원래 유리한 지역이라서 난 관심 없었고 그거 윤상현이 다 한 거야. 이렇게 본인 이준석 당신 입으로 떠들어 놓고 이거 거짓말한 거 지금 걸리는 거 아니냐, 요렇게 지금 발목이 잡힐 거라고 당장 페북에서도 이렇게 댓글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저렇게 막 낄낄대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안 웃겨요. 안 웃긴데 보통 이제 키보드 앞에 앉으면 안 웃긴 것도 막 붙여가지고 괜히 막 별거 아닌 것처럼, 막 괜히 막 민주 진영에서 호들갑 떠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원래 그 글을 남겼던 사람이 한 번 더 글을 남깁니다. 나도 이준석 편인데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하다. 아니 해명이 안 되지 않냐. 지선 원래 나는 그 창원 공천 관련해서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거 공관위에 위임했다고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이건 떡하니 거짓말한 게 나오는데 무슨 파일럿이고 나발이고 지금 타령하는 거냐.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보시는 분들께 팩트체크 차원에서 전해드리자면 9월 20일 날 이준석 씨의 페이스북에 저렇게 막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쭉 뭐 칠불사강 경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글을 남기는데, 여기에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떡하니 이런 얘기가 있죠. 보궐선거 공천은 전적으로 공관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 일임했다 라고 자기 입으로 저렇게 자기 손으로 키보드질을 한 겁니다. 저렇게 당당히 글을 남겼고, 특히 앞서 보여드렸던 그 전략공천, 그 어제 나온 단독 보도에 이준석 의원이 해명이랍시고 또 한 얘기도 있습니다. 공천 관련 사무는 각각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정진석 공관위원장한테 위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파일럿 얘기를 하면서 당연한 그 당대표의 업무를 가지고 뭐 호들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또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이준석 씨가 눈앞에 있는 거를 자꾸 그냥 치워버리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로도 재미 얼마나 봤습니까? 자기가 대선이고 지선이고 다 승리한 하버드 천재, 정치 천재, 나 이준석이다. 그렇게 실컷 광팔아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건 윤상현이랑 정진석이 다 한 거야 라고 발뺌을 하려고 하는데, 또 명태균 씨의 굉장히 중요한 단독 보도가 나오니까 또 이런 식으로 언제는 위임을 했다 그러고 언제는 또 당대표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이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얘기들을 사방에서 쏟아내고, 특히 지금 뭐 국감 시즌이고 하니까 이준석 씨 입장에선 이러면 대충 속아 넘어가겠지. 펨코 야 뉴스토마토가 내 취재한다고? 내 추가 뭐 터트린다고? 야 그러면 펨코 유저들 가가지고 저기에 댓글 막 크크크 남기면 사람들이 봤을 때 뉴스토마토가 막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게 소위 그 온라인 여론전 할 때 막 괜히 안 웃긴데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진짜 웃긴 상황은 지금 그 찐 코미디는 이준석 씨의 이런 말장난들이란 겁니다. 특히 이준석 본인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흘리고 다녔습니까? 명태균은 사실관계에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당당하게 MBC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방송에 나가면서도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죠. 명태균이랑 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다. 일단 이준석 씨 본인도 당당하게 저렇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자랑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씨도 그렇게 얘기하고 명태균 씨도 이준석하고 지금 연락하고 다닌다. 이 서로 지금 둘 다 인정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이란 사람이 여야를 떠나서 나 건드리면 나 한 대 맞으면 2대 3대로 돌려준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흑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라는 허세는 나이 40 앞두고 잔뜩 부려온 사람이 전화한다고 안 받겠냐. 완전히 그냥 이게 무슨 취급하는 겁니까? 내가 야단 쳤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 다른 사람 누가 됐던 간에 이준석을 건드리면 참지 않는 그 당사자가 명태균한테는 꼬박꼬박 사장님 얘기를 하면서 특히 지금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다는 위기, 이거는 그 이준석 씨의 성상납 의혹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데 근데도 아직까지도 사장님 거리면서 넙죽 엎드리는 모습. 그리고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어지간한 이슈. 이 어지간한으로 자꾸 저렇게 빠져나갈 구석을 만드는데 심플합니다. 민주진영 유튜브 뭐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이거 성상납 의혹 빠져나갈 때도 똑같은 수법 쓰지 않았습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그 가세현 출처 얘기하면서 그냥 답변 회피하고 튀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민주진영 계열의 뭐 유튜브를 보고 이런 거를 갖고 와서 뭐 나경원 의원이 무슨 다중인격자다, 졸렬한 그 공격을 한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그래서 어지간한 이슈에 본인이 얘기를 한다며요. 이건 왜 아직까지도 대답을 못합니까? 그리고 여론 보정 타령하다가 민심 박살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적표 되도 않는 비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비유를 그동안은 그나마라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끔 그럴듯한 비유를 차라리 들었으니까 그래 fem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구나 라고 칠 수라도 있는데, 지금 저 파일럿 얘기하고 성적 조작 저 얘기하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말장난으로 오직 fem코 유저들을 동원해서 진짜 그 총동원 시키겠다, 그럼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정말 추한 아저씨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맨날 스타크래프트 사진 올리고 롤 비유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롤이란 게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근데 괜히 그런 거 어디서 단어 몇 개 들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그 젊은 척을 했는데, 실제로 본인이 흘렸던 얘기들 지금 22년 1월에 나온 얘기지만 이제 지금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술에 대한 얘기. 김건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이미지가 나아질 거다. 뻔히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문제를 알면서도 주술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저렇게 털어주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김건희 씨의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 이렇게 안 보이는 그런 무사 얘기도 나오고 주술사 얘기도 나오고 조상의 공덕이라는 아주 희한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거를 그러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여태까지 몰랐을까? 과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말고도 꿈 얘기를 하면서 총장님 펄펄 끓는 솥에 삶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권성동 씨가 그 성희롱 의혹이 터지고 발끈하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뻔히 이런 걸 다 알면서도 국민들한테 대놓고 속이면서 윤석열 되니까 국격이 달라졌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김혜경 여사 공격하고 자신감 있게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이재명 대표 조롱하고, 그런 인간이 무슨 새로운 정치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강혜경 씨의 그 변호를 맡은 노영희 변호사가 오늘 오전에 겸유공에 나와서 이런 중요한 발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준석 씨와 관련한 얘기가 녹취를 듣다 보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넘겼는데, 이게 왜 어제 그렇게 많이 공개가 안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터질 게 산더미라는 겁니다. 뉴스토마토에서도 앞서서 보셨듯이 박형광 기자가 지금 괜히 21년 5월 9일 그때 처음으로 연락한 거 맞냐? 너 조만간 해명할 거 생길걸? 이라고 왜 얘기를 했겠냐? 앞서서 그 뉴스토마토 국장이 왜 그런 글을 썼겠냐? 이준석은 떳떳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왜 썼겠는가? 노영희 변호사가 이 녹취와 관련해서 왜 수십만 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겠는가? 조만간 이준석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fem코 유저들 계속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뉴스토마토와 강혜경 씨를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많은 유튜브 댓글을 보더라도 팬코 같은 데서 작정하고 좌표를 찍지 않은 곳은 보시다시피 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너 해명이나 똑바로 해라. 요런 반응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김종인 씨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웃긴 게 이 김종인 씨와 이준석 씨는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거. 중요한 순간마다 이준석 씨가 막 언론 동원해가지고 언플할 때 김종인 씨를 찾아간다. 김종인 매직, 이 엄청난 선거의 신, 이런 식으로 포장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럼 그 김종인 씨는 어떤 입장이냐? 명태균이 미친놈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명태균이 미친놈이 뻥 까는데 거기 넘어간 사람들 잘못 아니냐? 굉장히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종인 씨는 명태균 씨를 계속 비판을 하고 어떻게든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넘어간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이준석 씨와 김종인 씨 그리고 김종인 씨와 명태균 씨 명태균 씨와 요 김종인 씨 요 관계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웃기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명태균 씨랑 몇 차례 만났지만 관계 이어가지 않았다. 말하는 것마다 막 과장되고 누가 보더라도 저거 사짠데 저런 사람하고 근데 정작 이준석 씨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태균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신나가지고 홍준표 시장도 이 얘기 안 하겠다고 하더니 또 요럴 때마다 등판을 해서 명태균과 작당하며 어울린 거 부끄러워해라.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홍준표 시장이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홍준표, 김재원, 오세훈 등등 실컷 막 이렇게 겉으로는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는 다 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여태까지 보여진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 명태균 씨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막 도망치고 있고요. 국감에 불출석한다면서 저렇게 무릎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저렇게 앞뒤로 하트를 남겨놨죠. 비가 오니 다리가 더 많이 아파요.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결코 지금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이것저것 까고 뭐 오빠 얘기하면서 자꾸 이 문제의 본질을 딴 데로 막 시선을 분산시키고 이러려고 하는데 안 먹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특히 지금 뭐 대통령이나 뭐 그 김건희 씨나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짱구를 굴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지금 제 코가 석자라는 겁니다. 대선 전에 명태균 인연을 딱 끊었다. 아내는 달래려고 한 것 같다. 요게 오늘 또 속보로 전해졌는데 일단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명태균 씨가 하나하나 막 오빠 관련한 얘기 막 이런 거 하나씩 빵가루를 흘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특히나 명태균한테 의지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이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끈끈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만난 그 사진을 보세요. 이게 지금 저렇게 팔 이렇게 탁 안 그래도 다리도 쩍벌해가지고 맨날 저 쩍벌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런 식으로 표정 인상 팍 쓰고 요 보세요. 이러니까 이게 무슨 사진 구도 같습니까? 이게 지금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지금 대화를 하려고 만난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 수사를 받으려고 만난 건지 이러니까 저렇게 그 고압적으로 옆에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사람 정진석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잘못하다가 진짜 바로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렇게 옆에서 말리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좋게 브리핑 해달라고 저러면서 당부를 하면 아니 한동훈 대표가 진짜 호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누가 봐도 고압적인 자세로 한동훈 대표 그 3대 요구 애초에 이 3대 요구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인적 쇄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그 활동 자제하라 그러고 협조 요청하고 이러면 이제 와가지고 이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무조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특검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마 그 얘기는 못하고 기껏 준비한 게 저 3대 요구인데 그마저도 안 듣고 야, 그 좋게 브리핑 해줘 이렇게 하면 한동훈 대표도 여기서 이제 곧장 집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또 막 관련한 단독 보도가 진짜 희한한 소식들이 막 터지고 있는 게 한동훈 측에서 대통령실에다가 원탁 테이블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구도가 지금 검사와 피의자 구도 아니냐. 윤석열 검사한테 지금 취조당하는 한동훈 아니냐. 요 구도는 차마 참을 수 없으니까 원탁 테이블로 좀 준비를 해달라 했지만 요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역대급
정치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빈손으로 끝났다.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 상황에 또 어떤 속보가 전해졌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뭐로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당도 적극 대응해달라. 그러니까 내 차마 그 검사와 피의자 구도는 그래 좀 이렇게 사진이 나왔을 때 좀 그러니까 좀 그 원형 테이블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너 그 말도 안 되는 공격 똑바로 막아. 요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활동 자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뭐 대외 활동 많이 하진 않을 거야. 요게 지금 큰 마음을 먹은. 왜냐면 뭐 근데 사실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선배들도 정말 참다 연락을 해서 김건희 좀 어떻게 해라. 막 조중동도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도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럴 말할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몇 번을 만나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자리였죠. 이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 여당 의원들이 돌아서면은 나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여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에 서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게 진짜 하나만한 소리죠. 사실 이걸로 지면을 차지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국회에서 특검법 막 그 통과시키고 했을 때 계속 그 거부권 남발하고 이번에 더 강해진 더 심각한 문제를 막 그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서 막 몇 개 추가를 해서 특검을 또 다시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여당 의원들이 돌아서면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뭐 따로따로 불러갖고 뭐 귀싸대기라도 올릴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하나만 한 소리를 하는 거고 이미 이거는 지금 보세요. 류일인 방심위에서 김건희 명품백 영상에 접속 차단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실제로 류일인 씨도 이에 대해서 인정을 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입을 틀어막고 사람들이 막 보지 못하게 눈을 또 가리려고 하고 귀를 막 틀어막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입 틀막, 눈 틀막, 귀 틀막 죄다 다 틀어막으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안팎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 김건희 주가 조작 논란은 아무리 뭐 인적 쇄신으로 뭐 이런저런 시도하려 하고 무슨 뭐 대외 활동을 아무리 자제하고 그다음에 뭐 협조 요구에 막 듣고 해도 특검 없이는 이 논란은 계속된다. 이 검찰 안팎에서도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일단 이준석 씨의 거짓말. 지금 본인이 일단 다급하니까 닥치는 대로 막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뭐 무슨 파일럿 비유 이런 거 씨알도 안 먹히는 비유고요. 그 펜코 같은 데서나 막 좋다고 하는 얘기인데 앞서 보셨듯이 이 노영희 변호사도 이 이준석 씨와 관련한 녹취가 지금 한둘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한 상황이고 뉴스토마토 그 박형광 기자도 아마 이번 주 중에 또 본격적인 보도를 시작할 텐데 이준석 씨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거짓말 계속하고 명태균 씨가 대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계속 그 자기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준석 씨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준석은 그래도 품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민주 진영의 분들이 계신다면 적어도 저와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게 뭐 팬코 눈치를 보든지 아까 보셨듯이 막 여기저기 댓글 막 달고 다니면 그 영향력이 무서워서든지 아니면 내가 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싶어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이준석 씨한테 기대를 거는 분들이 계신다면 적어도 저와는 생각이 너무 다르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라 불리는 그런 정황들도 너무 많은데다가 특히 지금 뭐 오세훈, 김종인, 홍준표 등등등 죄다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난리가 난 마당에 아직까지도 태균소의 앞장을 서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맨날 한 얘기가 뭡니까? 공정한 경쟁 얘기를 그렇게 해놓고 저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여론 조작 관련한 그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 배지가 당당하게 배지를 겨우겨우 달아놓고 실제로 그 당당하게 단 것도 아니죠. 지금 드러난 그 과정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지금 21년 5월 15일 16일에 있었던 일들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지금 무수히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냥 말장난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저는
그 DB의 힘이라고 결국에는 다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준석 씨와 관련한 그 과거에 썼던 글들 한글 파일에도 막 다 정리를 그 분야별로 해놓고 폴더에도 다 그 과거에 본인이 당당하게 떠들어놨던 것들 다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씨의 거짓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뉴스토마토를 비롯해서 얘기가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막 이러쿵저러쿵 막 말장난 할 거예요. 뭐 어떤 유튜브 보는지 알겠네요. 요게 이제 이준석 씨가 자주 써먹는 그 도망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스토마토와 강기경 씨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지금 이 밑밥을 깔아놓은 건데 결코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정리를 해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앞서 보셨듯이 윤석열 한동훈 뭐 면담 관련해서 온갖 추잡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제 그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선출되지도 않았는데 권력은 아주 무제한적으로 행사를 하려다가 결국 이 지경까지 왔다. 특히 여기서 막 주술 얘기 이런 걸 또 알면서도 감싸줬던 게 또 이준석 씨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대놓고 2020년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영화로 이거를 몇 년 전에 만들었다면 그 영화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겠지만 영화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막장스럽고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흐름을 좀 놓칠 수 있어서 요거를 이제 계속 연결해가지고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